안녕하세요. 예, 김폴카 이유진입니다. 이번 우리 2023년 2차 채용 시험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뭐 결과에 따라서 뭐 기쁘게 맞이하시는 분들 또 반대로 조금 원하지 않는 이런 성적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 문제들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한 14문제 정도는 매우 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의 노력과 좀 더 반복을 했느냐, 좀 더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뭐 하나, 두 개, 뭐 세네 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첫 번째 문제는 정당제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당 명칭 뭐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정당의 자유에 포함된다. 쉬운 지문이 되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기가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2번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구당도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례가 우리 뭐 기본서에는 있는 거니까 일단 뭐 고민이 되더라도 다른 걸 찾아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3번이 답이 너무 쉽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헌법 8조 사항이죠. 헌법 8조 사항에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결국은 누가 합니까? 우리 지문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게 법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여러분이 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순방 중일 때 국무총리가 뭐 주재한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으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4번은 그렇죠. 판례가 있죠.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 복수 당적 보유 금지 규정 이걸 이제 합헌으로 내렸던 거기 때문에 3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제 2번을 가지고 너무 고민한 학생들이 어쩌다가 뭐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 뭐 1번은 뭐 물론 틀리면 안 되는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뭐 국적법 문제인데 역시 2번도 뭐 4번이 답이 그냥 보이죠. 너무 어렵지 않은 품행이 단정할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1, 2, 3번 지문들은 1, 2번은 뭐 이제 조문에 대한 거였고 그다음에 3번은 이게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로 이제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요거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요? 원정 출산자에 대해서는 이런 강력한 규제가 뭐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잘 배웠던 거 잘 푸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헌정사죠. 헌정사인데 사실은 2번, 3번은 되게 익숙한 겁니다. 극단적인 정당 국가 경향을 나타냈던 게 2번, 그 다음에 유신헌법과 관련된 거 3번. 다만 1번, 4번을 조금 고민할 수 있었겠죠. 근데 1번 같은 건 이제 사실은 이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우리 기본서라든지 뭐 압축 노트에 있는 뭐 이런 이 헌정사 요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1번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4번을 답을 찾아줘야겠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우는 이런 헌정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현행 헌법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상전직항 주강 제입 가지고 푼 우리 학생도 있고 또 기본반 학생 중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준 학생도 있는데 3번은 조금 틀릴 여지도 없진 않았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2, 3번은 절대 고르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요. 헌정사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면 힘들다고 했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법치주의 박스 문제고 개수 문제인데 어려운 지문이 전혀 없었어요. 다 우리가 자주 봤던 것들, 기출이 됐던 것들, 뭐 기억 같은 것은 실수만 안 하면 되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걸 다 법률의 형식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 우리 맨날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위임명령,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걸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다라는 거고, 다음에 2번은 우리 공부했던, 그러니까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의회 유보죠. 이게 TV 수신료 사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고, 3번도 체계정당성의 원리.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다. 뭐 60일 작전이라든지 뭐 핵지총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이 문제는 60일 작전에 다 있었고 또 답보특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지만 오히려 쉬웠다. 아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기본권 주체와 관련해서, 그죠? 5번도 기본권 주체와 관련해서 문제인데, 이것도 뭐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4번 지문이 조금, 그죠? 4번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이죠. 처음 보는 지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4번이 뭐가 나왔는지도 몰라. 왜? 2번이 너무 쉬워. 2번이 너무 쉬워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4번이 처음 본 지문이지만 이미 2번까지만 읽고 넘어갔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잘 모르면 뭐 이렇게 일단 확실한 걸 골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케이스 문제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첫째 줄, 둘째 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당시 여기서 이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못하도록 했고, 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이제 위배된다라는 걸, 이제 결론은 위헌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걸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연결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이 문제는 조금 틀릴 가능성도 있었던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적어도 근데 개념적인 약간 이제 기본기가 필요한 문제죠. 기본기가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2번 같은 것을 이제 골라주려면 기본권의 이제 경합의 의미를 알면서, 또 공무단임권보다는 지금 이건 뭐예요?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것 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2번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쪽이 더 중점이 두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고, 뭐 평등권 침해다. 뭐 2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혼동을 한다든지 뭐 당황을 한다든지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기본권 경합의 개념, 그리고 좀 세부적인 판례들,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물어봤다. 근데 조금 이 판례는 오래됐죠? 2008년 판례인데 약간 조금은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시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뭐 틀렸어도 이건 뭐 크게 여러분에게 불이의 일격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너무 괴로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인데, 자, 긴급재정경제명령,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 76조 1항이죠. 뭐 이런 76조의 이 조문상으로 비례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는 걸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너무 지겹게 했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3번 우리 수형자 뭐 이런 사람들, 미결 수형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도 반드시 비례 원칙 좀 준수해 줘야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래서 물론 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미 신체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있어서도 규율과 징계, 우리 뭐 많이 봤던 징벌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다 금지처분 받는 것들에서 공부했지만, 역시 그런 경우에도 비례 원칙이라든지 본질적 내용 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은 뭐 너무 쉬웠던 사회복무요원 문제. 정당의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밖에 정치단체 이거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뭐 또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문제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7번도 틀려서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8번 같은 경우 1번은 그렇죠?
1번 첫째 줄, 둘째 줄,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모두 포함합니다. 모두 포함한다. 근데 이제 핵심은 여기죠.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어떻게 구호 조치 의무 불이행 이렇게 우리 공부 많이 했었죠. 그러면 경찰에게도 나오는 법령이지 않습니까? 이거 합헌입니다. 당연히 과잉금전칙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자기 책임의 원리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겠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사 책임에서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형사 책임에서도 책임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뭐 너무 과밀 수용행위 판례였으니까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은 우리 기본서에도 다 있는 대마를 수수하는 거. 우리가 적법한 것만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보호 영역에 들어가고 다만 이제 제한이 될 뿐이겠죠. 그 정도의 의미 좀 생각해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1번은 이제 최신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외국인, 이게 베트남이었죠. 베트남, 이 실제 사건에서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노동자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금을 당연히 유족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외국에 있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유족은 제외하는 것은 형동원칙 위반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걸 뭐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보험금이라는 것들이 다 납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1번이 뭐 맞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고, 뭐 2번까지만 풀면 답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 없다라는 거. 2번도 뭐 이거 다 최신 판례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요 문제는 거의 최신 판례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후원의 지정권자로 지정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지방의 의원 뭐 빼놓은 거 뭐 침해한다. 답은 금방 찾았다. 3번, 뭐 4번, 뭐 최신 판례 공부할 때 다 했던 것들이죠. 국군 포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등록은 해야 되지 않냐, 뭐 귀환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돌아와야 돈 준다, 막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 4번도 제가 현역 출신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뭐 문제 없다. 그래서 뭐 현역하고 뭐 똑같이 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주지 않는 게 문제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직업의 자유에서도, 그죠? 최신 판례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1번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은, 이게 역시 아까 우리 9번에 나왔던 뭐 4번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때 이게 돈을 벌려는 일을 못하게 하면 직업의 자유 제한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인데 경고 처분하고 또 5일을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건 침해하지 않죠. 이런 제한은 뭐 정당하게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우리 위헌인 판례로서 열심히 한 대로 시설 경비업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역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뭐 당연히 침해했던 거죠. 이거 필요적 취소까지 굳이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뭐 허용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시각장애인 뭐 엄마사에 대한 것들, 뭐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뭐 이분들의 복지를 좀 위한 부분이 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고, 4번도 너무 많이 봤던 거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정황에서 새롭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 뭐 이런 걸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1번은 뭐 이건 뭐 그대로 뭐 풀어봤던 내용들이죠. 글을 인터넷 공개된 게시판에 그대로 글을 게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사생활은 남에게 사생활의 불가침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건데, 이건 글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겠죠.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답은 쉬웠죠.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아니죠. 해당할 수 있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뭐 조국 정 장관의 뭐 딸의 예라든지, 뭐 우리 지금 현재
영부인, 뭐 예를 든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었을 테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우리 많이 풀어본 거죠.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효된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형의 범죄 경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실효된형이라도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 뽑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해 두면 되겠고, 4번은 뭐 재산 등록 의무 뭐 부과시키는 거 별다른 문제 없다. 뭐 너무나 쉬운 지문으로 뭐 문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여기도 이제 기본기가 필요한 문제죠. 기본기가 필요한 문제인데, 뭐 1번은 대학의 자율권, 그 다음에 뭐 법정주의 취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2번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뭐 예술의 자유 침해, 그죠?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만 예술의 자유도 부수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침해를 인정했던 사안이 되겠고, 3번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기본 강의라든지 이런 때 많이 했던 제한 상영과 등급의 영화다, 39급 영화다, 이걸 많이 했었죠.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명확성 원칙이 이제 문제되는 걸로 또 기억이 날 텐데, 이게 포괄호 위임금 전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고 전혀 제한 상한과 영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포괄 위임금 전칙에 위반이 되죠. 3번.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맞춰줬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또 이 4번을 고른 경우도 있었죠. 4번이 이제 헌법 22조 2항은 발명과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 그냥 일반 논의잖아요.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의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 실시권에 내재된 포함된 내용이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여명 808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내가 특허를 받은 것을 표시를 못하게 했다. 광고 표현의 자유, 뭐 직업수행의 자유 이런 제한이 됐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되면서 침해까지 됐던 사건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었지만, 뭐 3번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틀린 학생들은 이 기본기를 조금 덜 다졌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우리가 상속권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걸 안다면 1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어느 뭐 기본서가 됐던 뭐 핵지총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 유언의 자유도 재산권과 관련됐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1번을 고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4번은 이제 최신 판례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뭐 제 차도 아니고 우리 부인 차지만 뭐 경유차를 몰고 있다고 했죠. 카니발. 이 판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침해하지 않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세한 거, 요 위헌이다. 뭐랑 맨날 비교했죠? 고급 골프장 이제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과 맨날 비교해 드렸죠. 그래서 이거 중과세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죠. 이건 이제 오히려 제한 쪽을 조심하자. 합헌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한 쪽을 조심하자고 했는데, 뭐 결론을 물어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정답을 찾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 권리에서 뭐 1번은 뭐 여러 번 본 대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 물질적인 기초, 이건 이제 구체적 권리성을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이상은 뭐가 필요해? 법률이 필요하다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하는 구체적 권리까지 인간다운 생활 권리 헌법 34조 1항으로부터 당연히 노출되는 건 아니다. 쉽게 1번은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우리 핵심은 어디에요? 맨날 우리 본 대로 어디에요? 총괄한 수준이죠. 하나만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총괄한 수준으로 비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역시 뭐 우리 다포특 특강에서도 우리 판례로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소득 월액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했다는 건 뭐예요?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안 냈을 때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거,
뭐 합헌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 4번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이건 정당하죠. 맨날 봤던 지문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1초 것이겠죠. 이것만 봤다면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뭐 1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부모의 자녀의 교육에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해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당연히 자녀 교육권 제한 관련해서 뭐 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뭐 강제 배정 제도 같은 이런 사건에서는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번도 우리 뭐 기본서에서도 많이 받고 있던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 급식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되는데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첫째 줄 내용,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건 문제 없다.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교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상이 아니죠.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상이 아니니까 뭐 우리 뭐 아워홈이다 뭐 이런 데랑 계약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또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 31조 사항에 대한 거 말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약간 뭐 일반적인 규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답을 놓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역시 근로 3권에 대한 건데, 1번은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 이건 이제 사전허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고, 노동조합도 당연히 보충적으로 결사의 자유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쟁점으로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는 뭐 저랑 여러 번 해서 뭐 다 떠올랐겠죠.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요거는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겹게 많이 봤던 거 문제 없다. 합헌이니까 명확성 원칙 위반될 리가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3번도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은 당연히 제한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뭐 별다른 문제가 없겠고. 근데 4번은 이제 사실은 얘가 이제 조문의 성격을 갖고 있죠. 조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단체 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쟁의 행위를 제한하고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 근데 또 항상 그렇듯이 낯선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반론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6번과 더불어서 17번이 저는 이제 킬러 문항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문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죠.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지내봤지만 조문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막상 이런 문제 만났을 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설 자료를 참고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사실은 재판 청구권은 오히려 판례가 더 중요도가 있는 거였는데 조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이제 자리 잡을지, 물론 이 우리 22년 1차 시험에서는 첫 시험에서는 12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27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더 다음을 대비하는 분들은 열심히 대비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은 뭐 이중배상 금지 1번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조문 문제인데 이중배상 금지를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너무나 허탈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 판례 뭐 문제 없죠. 이건 우리가 맨날 제가 뭐라 그랬죠? 특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파공작원이죠. 북파공작원 사례 문제 없다. 몇 번이고 풀었던 내용들, 또 경감 문제 풀었던 학생들은 뭐 쉽게 알 수 있었던 얘기고, 3번도 공무원의 이제 고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거 합헌으로 본다. 당연히 합헌이니까 지금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이제 상호주의에 대한 것들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형사보상 청구권, 여긴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조문 문제인데, 즉시 항고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상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가, 그 점이 이제 위헌이 나오면서 보상 결정도 우리가 불복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번째 줄, 이런 기각 결정은 예전부터 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라는 거고, 2번은 뭐 헌법 조문이고, 3번 뭐 3년 5년 모르는 학생 아무도 없었겠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 4번도 뭐 지겹게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죠? 비용 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몇 번이고 했던 거니까 그런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20번은 뭐 1초 컷이죠. 1번은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 2번 기본반 학생들도 다 맞힐 수 있는 거, 뭐 이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나온다면 간부 문제 좀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이 좀 쉽게 나오지 않겠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생 등록될 권리, 즉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침해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이것도 뭐 최신 판례에서도 좀 했던 것들, 뭐 별건 어렵지 않고, 4번도 이름 지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4문제 정도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운데, 두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두 문제는 까다롭고 틀릴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승패가 결정되겠죠. 성패가. 그래서 한 3, 4문제로 막은 학생들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5개, 어쩔 수 없, 그 정도까지는 6개 아쉽다, 7개 아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의 성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조금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핵지총을 뭐 10회도 겠다,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참 쉽게 잘 풀었습니다라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학생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만족을 못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막판에 공부를 뭐 헌법을 조금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려놨던 뭐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꼭 고득점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뭐 이제 면접으로 가야 될 학생들, 체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뭐 이렇게 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분들은 모두 최종 합격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항상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